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어제에 이어 우리 문화재 지킴이 해문 스님을 모셨습니다. 이 프로가 생긴 이래 연속 이틀째 출연하신 분은 해문 스님이 처음입니다. 우선 어제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음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 데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힘입어 앵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오프닝은 이 정도로 마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스님,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는 일제잔재부터 좀 시작해 볼랍니다. 예. 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향해 쏜 총알 실물이 네. 일본 의회에 헌정 자료실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예. 이토가 통감 시절에 조선에서 대출해간 책이 있다고요? 예. 그 아주 좀 재미있기도 하고 다소 황당무계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글쎄요. 예. 밝혀지게 된 경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논의가 된 이유는 2006년도에 도쿄 대학으로부터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찾아왔어요. 예, 그때 조선왕조실록을 찾으러 가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저희가 환수 운동을 하면서 이제 결국 이 실록 반환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예. 그때 갑자기 의외의 변수가 이제 돌출하는데 의외. 예. 뜻밖의. 예, 뜻밖의 이제 변수가 돌출하는데 도쿄대가 그때 5월 30일 날 저희한테 중대 발표를 할 테니까 도쿄대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5월 30일에 도쿄에 갔어요. 근데 5월 29일 날 이제 도쿄에 도착했는데 5월 29일 날 3시에 서울대학이 자기들이 실록을 찾아왔다고 서울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쿄대는 이제 실록을 서울대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서울대 측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근데 그 사실 그대로 이제 환수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실록이 서울로 온다라고 발표하면 되는데 쏙 빼고 이제 자신들이 노력해서 서울대가 숟가락만 얹은 조선왕조실록을 찾아왔다. 아주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이제 저희가 항의하고 그래서 좀 약간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서울대가 좀 너무했다 해서 당시 이제 문화재청장 유홍준 청장의 주재하에 국회 앞에 있는 세종회관 뭐 그런 게 있는데 국회 앞에 세종 클럽 그런 것에서 유홍준 청장이 이제 주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측도 그 발표를 좀 너무했다. 실제로 운동한 사람이 있는데 뭐 자신들이 했다고 했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네. 뭐 그런 자리에서 이제 서로 이제 약간의 고성도 오가고 뭐 이렇게 서로 사과도 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 서울대가 그래서 제가 요구했어요. 서울대 그럼 실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렇다면 실록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찾아오려고 하면 이제 서울대도 문화재 환수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라. 저희들은 뭐 스님 얘기하시면 하겠다 그러면 뭐 어떤 걸 찾아오면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지목한 것이 이토가 1909년도에 조선 통감직을 사직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규장각 당시 규장각에 있던 주요 도서들을 조선 점령을 위한 사전 정보 차원에서 약 1080책을 규장각에서 대출해 가지고 대출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연체 중인 책들이 1080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실록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이토가 대출해간 책과 그 대출증을 발견했어요. 대출 목록을. 그래서 그 서울대 규장각에서 그걸 소장하고 있어요. 이토가 대출한 목록을. 아직도 소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체료가 얼마예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에 물어봤더니
보통 일반 학생인 경우에는 하루에 100원씩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909년 빌려가서 당시까지 100년 지났으니까 야, 세계 기록이네. 100억 최다 연체 기록 100년치 연체로 100억을 내라고 니들이 얘기해라. 네. 그 대출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그랬더니 기장학이 자기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병신들 아니야 진짜. 왜 못해? 왜 일반 학생들한테 100원씩 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36억 청구 못 하냐. 아 36억. 예. 네. 그러니까 하루에 100원씩 계산해서 360일 곱하기 100년 하면 36억이잖아요. 야, 소울 찼네. 예, 네, 해라 그랬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정부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저책 빌려줘놓고 왜 정부가 해? 그래서 정부에 또 그 옆에 있었잖아요. 서울대도 정부 기관인데. 네. 그 정부 직원 또 말이 또 대단히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거는 정부가 나서면 어려우니까 서울대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대 그때 뭐 대학원장, 규장각, 원장 뭐 이렇게 뭐 서울 법대 교수 등등 다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좀 약간 이상한 게 옛날 규장각하고 지금 서울대 규장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뭔 소리야?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출증은 왜 갖고 있냐 그랬더니 그건 정부가 줬기 때문에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서울대 그 대출에 간 돈도 청구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희들은 이따 빠져라. 그래서 제가 또 갔죠. 제가 가가지고 니들 대출증 제가 제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반납해라. 해서 이제 언제 성사되냐면 2010년도에 칸나우토 총리가 조선총독부가 기증으로 가져간 조선왕실 의궤를 비롯한 문화재는 반환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일본 외무성하고 국내청에 얘기했어요. 거기에 이또가 대출해간 도서하고 대출증까지 보여주면서 이것도 돌려줘라 해가지고 이번에 2011년도에 책은 있던가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어디 누가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국내청 천안군 서고에 이또가 대출해서 거의 다 갖다 줬더라고요. 이또 후손이 집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그 대출 목록에 있는 건 다 거기에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다 환수할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참 숨겨진 비하입니다만 그 지난 2011년에 돌아온 것이 조선왕실 의궤뿐만 아니라 이또가 비춰가서 연체하고 있었던 도서들 이제 전부 다 제가 환수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우리나라 문화재청이나 우리나라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걸리면 제가 보기에는 100년 걸립니다. 근데 스님은 가서 그냥 그것도 협박으로 거의 그냥 일거에 그냥 손에 넣어가 왔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 일반 학생들한테 대출 도서 반납 안 하면 전화하고 막 닥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빌려간 것도 닥달해야죠. 올해 연체하면 책도 안 빌려줘요. 그다음부터는 또. 그런데 왜 그거는 돌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진짜 등신을 하니 진짜. 그러니까 그 서울대 규장각도 우리나라 문화재청도 그 대출 도서도 못 받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문화재 환수 하겠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잖아 그거 그 세계 연체료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실증해 보시죠 한번. 제가 그래서 그거를 실제 조치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요? 연체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참 연체료는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 받아와야지. 그걸 왜 못 받아와? 근데 정부 보고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체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일본 법원에 가서 소송하세요. 이거 연체료 받아야 된다 했더니 그거 뭐 굉장히 변호사들이 이거는 이제 채권이 10년 단위로 소멸하기 때문에 36억은 아니고 10년치 연체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최소 10년치라도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제가 참 여러모로 생각해서 오늘 그 국민TV 방송을 기념으로 이 또 연체료 징수운동도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예. 저도 후원회원 할게요. 아침부터 확 깨네. 자, 그나저나 지금 우리 지금 서울대 얘기했잖아요. 예. 서울대가 청취자 여러분 지리산 땅의 3분의 1이 서울대 소유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선임이 답변해 주세요. 예. 그 서울대가 그 지리산 땅에 대해서 실토한 것도 굉장히 그날 세종클럽에서 문화재청장 유용준의 주재하에 열린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으로부터 도쿄대가 서울대 조선왕조실록을 줬는데 그걸 받자마자 서울대가 거기다 서울대 규장각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거기다 문화재 도장을 또 왜 찍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원래 그 실록은 국보이기 때문에 국보에 도장 찍으면 징역 3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징역 보내야 되겠네. 근데 당시 총장이 정운천 총장인데 다음에 이제 뭐 차기 대권도 뭐 넘나들고 유명 정치인이라서 넘어갔습니다만 하여간 그 서울대가 실록에 도장 찍은 행위는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라고. 무식한 것이 어떻게 국보에다가 소장인을 찍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지적했죠. 그랬더니. 실록에 그 도장 찍으면 되냐 서울대 거라고. 그랬더니 그 답변이
지리산의 3분의 1도 서울대 소유지만 그게 어디 서울대 겁니까? 국민들 소유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죠. 네. 예. 그래서 아니 지리산의 3분의 1이 서울대 소유라는 거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또 제가 궁금하면 네. 못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서울대학이 정성제국대학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일제 때 서울대학 당시에 제국대학이 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 총 6개 있었습니다. 정성제국대학 이렇게 쭉 있는데 제국대학의 재산은 조선총독부가 관리 안 하고 문부성에서 일본에서 직접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성제국대학을 에게 그 임업시험님으로 지리산 일대를 문부성이 줘버린 거죠. 그 지리산 일부가 이제 저 꼭대기 일부 저게 이제 옛날에 경승제국대학 요즘 말하면 서울농대와 같은 게 임업 시험장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제 때 지리산 게 노고단 일대입니다. 노고단 일대를 서울대 그 경성제국대학이 그 임업 시험임으로 가지고 있다. 그 이제 해방되면서 그대로 서울대로 왔던 거죠.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거기에 그 노고단 일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했냐. 뭘 했어요? 그 황우석 교수가 거기서 그 뭐 실험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어요? 거기서 뭐 동물들도 뭐 소도 키우고 뭐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황우석 교수가 거기서 뭐 소도 키우고 뭐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서울대 지금 법이나 됐습니다만 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은 토지의 3분의 1 이상 아직 여전히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물론 서울대가 국립대학이니까 국가 소유니까 뭐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으나 뭐 예를 들어 뭐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나 국가 땅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즉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긴 한데 서울대가 지리산을 왜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거기에 농장 한 10,000평이나 뭐 5,000평을 소유한다면 그거야 말씀하신 대로 임업시험장이나 또는 뭐 자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지리산의 3분의 1을 서울대가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그렇죠. 빨리 그것도 좀 국고로 환수하는 그런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게다가 지금 특수법인으로 학교법인으로 전환해서 국립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리산 특히 노고단 같은 곳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팔아먹겠네요. 팔면 팔리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지리산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님이 환수 운동을 좀 추진하세요. 저도 또 후원회 운동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후원회원 2사람 모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님이 그 어제는 석등 철거 전문인데 일본식 석등입니다. 다만 또 다른 것도 또 폐기 철거 전문 여러 가지가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낸 도로계, 광개토대왕 비문 오류 이걸 또 스님이 지적해서 또 조치를 취한 일이 있죠. 소개해 주세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끔씩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오만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의 내막은 어떤 거냐면 2011년도에 재작년이네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자 그 이후라는 특별전을 하나 했습니다. 문자 그 이후. 문자가 인류 역사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그중에 이제 메인 전시로 광개토대왕비 비문을 탁본한 것을 가장 최초에 잘 나온 것으로 전시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문자 그 이후라는 전시회의 도록을 편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광개토대왕 비문 탁본을 거꾸로 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글자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누구 손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깐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갔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안 보이던 글자가 하늘천자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하늘천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본이 뒤집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개토대왕 비문 이 탁본이 뒤집었다 어떻게 국립중앙박물관 같이 권위 있는 기관이 세상에 까막눈 들도 아니고 까막눈도 아니고요. 그 탁본 비문을 이거를 그 전시회를 위해서 도록을 찍었는데 그걸 뒤집어서 할 수가 있냐. 메인 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도 하고 제가 그 질의도 했죠. 그랬더니요. 그 사람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그거는요. 그 도록 디자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록의 디자인을 위해서 탁본을 거꾸로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전화를 했더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첫째. 네.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글자라는 거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디자인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광교토대왕 비문을 뒤집어가지고 그 디자인으로 썼구만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문자 그 이후 도록에 광개토대왕 비문이 뒤집어졌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망신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편찬 도록은 일본, 미국, 중국까지 다 해외로 나갈 텐데 기증하고 또 문화원에도 가는 건데 그거를 세상에 광개토대왕 비문을 뒤집어서 전시하면 지금 동북공정으로 중국도 말이 많은데 얘들이 니네 나라 아니라는 걸 니네 문제 아니라는 걸 이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도록 2,000권 전액 폐기해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좀 높으신 분이 전화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일반인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일반인이면 또 그렇게 대답해도 되나?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모 국회의원이 여기자 성추행하면서 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다. 이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식당 아줌마는 더듬어도 되나 그러면은? 민원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겸허히 수용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인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그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아니, 도대체 그 자가 누구예요? 이름 좀 압시다. 그 이름은 또 그분이 또 소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에서 울면 안 되니까. 아니, 소심하면 말을 소심하게 해야지 함부로 왜 그렇게. 그래서 아주 100배 사죄하고 그 도록은 이제 폐기하고 새롭게 이제 찍기로 했습니다. 제작비가 얼마나 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겠죠. 아마 통상적인 제 추측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편집자나 출판사에게 이제 다시 찍으라고 닥달해가지고 자기들 비용 안 들이고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민폐잖아요, 그러면요. 민폐죠. 그리고 사실 그 정도 되면은 일본 같으면 할복해야 되죠. 할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가락이라도 잘라야죠. 할복까지 넣으시는. 할복은 너무 심하고. 아니, 저는 사실 그게 그 사람들 그렇게 정교하지 못한 행위로 그렇게 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록에 사진이 한두 장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네. 여러 장이 들어간다고 치지만 스님 말씀대로 하면 그 도록은 그 전시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 우리가 알잖아요. 길이고 기다란 거. 네. 그걸 어떻게 까꾸로 만들면 그렇다면 그 담당자는 큰 징계 받아야 돼요. 큰 징계 받아야죠. 징계 받았대요 그런데? 징계 안 받았죠. 그것도 웃기는 짜장면들이네 진짜. 말씀이 한 번만 봐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뭐 점잖게 야단치고 끝냈습니다. 스님이 봐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자 거죠. 그 이후라는 그 도록과 그 전시는 광개토대왕 비문 때문에 한 특별전이었어요. 예. 근데 그 메인 주제의 사진을 거꾸로 참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진짜. 국립중앙박물관 그 직원들 학예 실장님들 뭐 이런 분들 좀 각성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그 지나치게 우리나라 사회가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타인이 모른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오만하고 실수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래요. 아이 죄송합니다 나도 아니고 디자인 뭐 웃자고 하는 게 참 정말 사람을 우습게 보는군요. 네. 일반인이어서 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건 더 웃기고.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서 그 저희가 누군지 안 밝히고 가끔 문화재청과 그 중앙박물관에 전화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시민인데요. 이러고. 그럼 뭐라 그래요? 막 얘기해요? 그럼 막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녹취 좀 해놓으세요. 그런 거. 네. 아니 그 어저께 얘기했습니다만 경복궁에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하려고 지었다는 나 사진 봤어. 네. 정자 조만한 거 하나 있대. 그것도 이제 제가 직접 질의하면은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낚시하려고 지었다는 말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몰래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일반인인 척하고 질문했더니 아주 문서로 해줬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가와 휴양을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로 가끔 여기서 낚시도 하셨다고. 낚시에 딱 걸렸네. 그러니까 정말 낚시에 걸렸죠. 그 참. 일반인이면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생각도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오만한 생각이에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일반인이 질문하면 대충 답변하거나 얼버무리고 알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정색을 해 대답하고 그 얼마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빨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인과 비일반인. 저도 그래서 그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일반인인 척하고 계속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스님 앞으로 나 해문인데요 하지 말고요. 스님 본명을 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명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어제 너무 많이 웃었다고 요것도 못 써요.
근데 오늘 제 방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웃었더라고 진짜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웃을 일은 아닌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웃겨요 그런데. 아, 참. 참네. 그다음에 철거 전문 스님이니까 황구단 철거도 좀 얘기합시다. 황구단 조경 철거. 예, 황구단 위치랑 그런 거 간단히 설명해 예. 주세요.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서울 살아도. 예,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대한이라는 단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건립하면서 만든 용어이고 대한제국의 설립을 환구단이라는 단을 쌓고 그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니까 예. 대한민국의 출발은 사실 환구단에서부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국에서 그게 예. 민국으로 바뀐 거죠. 예. 대한이란 호의 출처가 예. 환구단인데 이 환구단은 일제가 가장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제1번으로 없애야 되는 하나의 민족적인 상징물로 그렇죠. 파악했기 일제로서는. 때문에 그곳에 이제 철도 호텔이라는 것을 짓고 환구단을 전부 다 헐어내고 황궁우 지역만 남겨놨습니다. 그 환구단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그 환구단의 그 황궁우라는 이제 저 위에 이제 건축 부분만 남겨져 있는데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이를테면 환구단 그 스님 그 우선 위치를 어디인지를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해 줘야 돼요. 서울광장에 있습니다. 서울광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한쪽에 덕수궁이 있고 종로에서 보면 오른쪽이 덕수궁이고 가운데가 이제 서울시청이고 서울광장이 있고 그 뒤에가 이제 왼쪽이 환구단 조선호텔 바로 옆에 옆에 조선호텔 소공동 조선호텔 옆에 건물들이 포위돼 가지고 예. 지금은 그 건물이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예. 그 환구단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 예. 환구단의 그러니까 단이니까 이제 땅을 올려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으니까 단이라고 그렇죠. 불리는데 단이라 그 그러죠. 밑을 조선호텔에서 지하 주차장을 팠어요. 밑에 예. 그래서 그것도 황당한 이야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그 환구단 밑에 지하가 그 지하 주차장을 파서 그 차를 주차 시설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구단 건물이 좀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또 붕 또 공중에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특히 맞어. 예. 그 대한제국의 어떤 발상지의 그 시작된 뿌리라고 하는 곳인데 예. 그게 지금 조선호텔이라고 하는 민간 호텔에 그 황구단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주차장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황구단이 기울어져 있고 예. 그 뭐 축대 같은 것도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다 기울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결정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진 그 조선호텔의 그 사장이 정모라는 사장이 그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해서 그 뭐 리셉션 결혼식을 하면 그 환구단 일대에서 하는 걸 보고 제가 거의 자기 정원이네 그러면은. 그 조선호텔의 정원 프랑스 요리점 정원으로 이제 쓰이고 있죠. 미치겠다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더니 더 경악한 거는 예. 거기다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딱 유심히 봤더니 잔디하고 수석, 일본식 석등으로 완전히 그 거기에를 프랑스 식당에 부속된 일본 정원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환구단을.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정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건 근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네.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문화재가 아니고 뭐 유명한 시인들 집도 보존하는 마당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한제국 우리 대한의 뿌리인 대한 예. 그 황구단이 지금 민간 호텔의 정원으로 쓰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문화재청 물어봤어요. 뭐라 그래요 또요? 근데 특히 이제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이거 팔 수가 있냐. 네. 지하를 파가지고. 어떻게 그걸 허가를 내줬죠? 근데 그때는 법이 미비돼 가지고 지금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때는 뭐 하고 지금 임대료 내고 잘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선호텔에서. 문화재 가지고 이제 국가가 이제 임대 사업하는구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간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 일본식이어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더니 그 서울시 중구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일본식이다 해서 이제 그 잔디 하고 일본식 석등, 뭐 일본식 수석 이런 것들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의 전통 정원, 조선의 전통 가옥에서 마당에 잔디를 까는 법이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마당에 풀라면 그 망한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에나 까는 거지 집 마당에 잔디 까는 풍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식 석등, 잔디 뭐 이런 것들 지금 가면 그 잔디 없습니까?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 3월 30일 날 그 완전히 재정비 완료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지시해도 안 할 텐데 스님이 한마디 하니까 확 바뀌어버리네. 예. 제가 아무래도 그 국내 최고의 이 협박 협박 전문으로 철거 전문. 그것도 이제 재밌었던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지적 사항이 있어요. 환구단을. 근데 환구단을 일본식으로
일본식 조경을 철거하는 거에 마지막 핵심이 아카시아 나무를 벌목해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 일제가 거기다 아카시아 나무를 그 심었어요. 주변에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제 아카시아 기억에도. 나무를 아주 악질적으로 환구단 일대를 아주 뺑 돌려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로 그건 포위했습니다. 우째서요. 그래서 이걸 벌목해라. 네. 근데 벌목이라 캐내야지. 캐내라고 했더니 예산이 8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아카시아를 벌목하려면 베어내려면. 그게 우째란 얘기입니까? 안 베어내게 그래서 지나 요번에 공사 중에 하라고 했는데 8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카시아 나무를 안 뱄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카시아 나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제가 추가 협박해가지고 내년도에 2차 협박. 2차 협박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환구단의 아카시아 나무 좀 너무한 것 같다. 너무하고 말고. 그 완전히 포위시켜놨는데 이걸 베내자 뭐 그런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그 미래협동조합 가입 집중 홍보 기간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 조합에 가입해 주신 분 많은 분이 계신데요. 그 명단을 우리 오늘 초대석에 출연해 주신 해문 스님께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권태웅님, 황양문님, 장석규님, 박지현님, 문선영님, 오윤희님, 김경진님, 이영경님, 염창섭님, 윤연화님, 심원보님, 박우리님, 전필수님, 조영우님, 정태일님 가입하셨습니다. 스님 참 별것 다 시키죠, 그죠? 저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입한 사람들이 아직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구단 얘기도 했고 나보탑 돌사자 이건 또 뭡니까? 아, 다보탑 돌사자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다보탑에 돌사자가 원래 4마리 있었어요. 그런데요. 4마리 있었는데 다보탑 귀퉁이 모서리에 맞아요. 4마리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조선 고족도벌하고 1920년대 촬영한 사진 보면 4마리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 3마리 일본 놈 떼어간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떼어갔어요. 그래서 현진건이 불국사 기행이라는 일제시대 때 현진건이 직접 불국사에 가서도 그 자기 기행문에도 남겼습니다. 일본 놈이 3마리를 떼어가서 지금은 입이 부서진 1마리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보탑 돌사자 같은 건 이건 이 백제의 아사달 아사녀의 전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아사달이 직접 조각한 예. 조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일제시대 때 3마리 떼어갔으면은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찾아야죠. 아주 제가 이 돌사자를 수년간 추적 끝에 최대 용의자를 찾아냈어요. 용의자를? 네, 용의자 있어요. 일본의 와코 제약이라고 일제시대 때 관동군에게 의약품을 공급했던 의약 재벌입니다. 와코 제약의 나가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장인데 이 나가오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걸로 최종적으로 저는 거의 혐의를 굉장히 무겁게 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와코지약 사장집을 호시탐탐 이렇게 한번 습격하려고 높게 갈때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빨리 일본에 아, 돌려줘야 이런 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혹시 저 사람들 지금 딴 데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또? 네. 근데 예.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예.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다보탑 돌사자가 원래 모서리에 있었는데 일본 놈이 3마리 뜯어간 상태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걸 도둑 안 맞은 것처럼 이걸 가운데에 옮겨버린 거예요. 아, 옛날에 10원짜리 노란 거 네, 보면은 네. 그 사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난 87년 대선 때 그 뭐 저 노태우가 예. 그게 뭐 불상을 넣어놨다 뭐 이러고 그래서 그거군요. 끝나서 기독교 단체에서 실제로 헌법 소원도 했던 예,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보탑 돌사자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걸 도둑 맞은 거 우리도 문제예요. 그걸 도둑 맞은 사실을 공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관광객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이 이 3마리를 떼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조선 문화를 이렇게 파괴하고 일본이 양심이 있다면 뜯어간 3마리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식민지 시절에 가졌던 패배 의식과 노예 근성에 쩔어가지고 인정하고 사네요. 그냥. 그걸 도둑 안 맞은 것처럼 가운데다 갖다 놓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한 마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문화예청의 정식으로 또 문화예청에 그 소면을 냈죠. 그랬더니. 야 이거는 거짓말이다. 원래 있던 자리 문화재라는 건 원형 보존의 원칙인데 돌사자가 귀퉁이 있었으면 귀퉁이 놔야지. 가운데다 놓으면 되냐? 우제됐어요,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문화예청에서 심의 끝에 저한테 그
돌사자를 옆으로 귀퉁이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해줬어요. 아, 옮기 나머지 3마리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오라고 제가 거기다 써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저에게 공문으로 줬어요. 옮기겠다고. 지금 찾아오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 뭐 그 노력도 하고 일단 그 돌사자를 옆으로 옮기기로. 근데 그 뒤에 한 달쯤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은행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은행에서 반대하냐 그랬더니 옆으로 올리면 10원짜리 동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나가지고 야 1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다보탑 돌사자를 못 옮기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얼마인데 그러냐. 70억 개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700억 아니에요. 700억. 저 때문에 700억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갑자기 마음이 저도 무거워져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양보했어요? 좀 있어보자. 돈이 너무 세다. 근데 그건 정말 모든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보탑 돌사자가 원위치로 가는데 우리가 1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못 간다는 아니, 거는 당연히 옮겨야죠. 제가 또 후원할게요. 아, 참. 그런 아니, 일이 그러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거의 스님한테 밥이군요. 아니, 밥은 아니고 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진실 앞에서는 밥이란 얘기죠. 네. 제 얘기도. 아. 아니 근데 그 일본 돌사자 찾아오는 것도 문화재청 저 사람 밖에서는 네, 믿음이 가지 않아요. 예. 그냥 스님이 그냥 또 나서야 돼. 예, 제가 조만간 한번 습격하려고 제 벌써 집까지 알아놨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저 사람들 벌써 빼돌릴 겁니다. 아 정말 그 이렇게 지금 문화재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쎄삐렸습니다. 촌말로. 우선 순정왕후 의보 환수운동 LA에 있는 거. 이거 문정왕후. 문정왕후. 예, 예. 이거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2010년도 칸 총리가 이제 일본에서 그 문화재를 반환하겠다 결정한 다음에 너무 일본만 괴롭힌다고 일본의 민원이 폭주해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미국으로 저도 진출하려고 이제 미국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LA 라크마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LA 예. 주립박물관입니다. 주립박물관. 네, 그곳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정왕후라고 요새 드라마도 하나 나온다고 들었는데 문정왕후는 어느 왕의 중종의 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하도 많으니까 조선시대 저도. 최대 권력을 휘둘렀던 여걸이라고 불리는데 그렇습니까? 옛날에 여인천하 뭐 이런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러면 대충 알겠습니다. 분입니다만 문정왕후가 이제 성렬대비라는 이제 그 호칭으로 이렇게 바뀔 때 왕비도 이렇게 거기 의보가 있습니다. 예, 다. 예, 예. 나름이 거기 결제를 하니까. 예. 거기 됐을 때 이제 바쳤다는 기록이 실록에도 근데 나와요. 왜 근데 이게 LA가 있어요, 도대체? 6.25 때, 아, 6.25 6.25 때 미군이 종묘하고 덕수궁에 있던 문화재를 약탈한 것이죠. 그때 따라갔구만. 그때서 가져갔구나. LA로 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미국의 메릴랜드라는 주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 국가기록보존소에 제가 직접 가서 예. 미군의 약탈 기록을 조사한 끝에 아델리아 홀이라는 국무부 관료가 미군의 약탈 기록에 관한 비밀 문서를 남겼다는 걸 확인했어요. 예. 거기에 의하면 당시에 우리가 47과의 조선시대 옥새 및 어보를 미군에게 약탈당했다는 야.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몇 개나 있어요, 의보 같은 거는? 310과 아, 뭐 정도 많이 있긴 40 있고. 그래도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거라면 예, 한 예. 해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확인돼서 당시에 그 워싱턴에 있던 대사 양유찬 대사가 미 국무부에 분실 신고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 시절에 있는 양유찬 대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분실 신고를 분명히 해서 실제로 미국이 그 어보 중에 일부는 한국에 돌려준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보는 정말 그 누가 개인이 서로 주고 그렇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그런 아닌데 물건이 아니죠. 예, 그것을 이제 미군이 훔쳐가서 지금 6.25 지금 끝난 지 60주년 돼갑니다만. 근데 이것도 스님이 해결사로 나서야 됩니까? 미국에도 스님이 통합니까? 그 제가 한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정부 보고 좀 해보라 그랬더니 뭐 정부 관료라는 게 이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한다고. 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도 제가 얘기하고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 왜 그런 핑계를 둘러대죠? 아니 이거 문정왕후 의보 때문에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이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하기 싫다는 얘기 이제 핑계고. 싫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지금 국무부하고 LA 라크마 박물관에 제가 그 협박 편지 또 보냈습니다. 안 돌려주면은 니들 이제 내가 간다.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 봉선사 이웃 동네 주민들을 많이 데리고 가세요. 그래야 뜰 겁니다. 자, 미국의 우리 문화재라고 하면은 자 그레고리 핸더선. 예. 저도 이 사람을 좀 알지만은 핸더슨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얘기 이 집에는 안평대원 글씨도 있고, 예. 그죠? 예. 아주 이 집이 아주
우리 뭐 작은 문화재 박물관이라고 해도 예, 예. 할 텐데 핸더슨 얘기 좀 청취자 여러분께 좀 들려주세요. 예,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레고리 핸더슨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문정관으로 재직했고 이승만 정권기 그리고 박정희 정권기에 문정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소용돌이에 한국 정치라는 저술도 써서 아주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텍스트처럼 읽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언이나 기록으로서는 훌륭한 글이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 전광용이라는 소설가가 쓴 껍빛단을 리에 이제 브라운이라는 문정관이 나오는데 예. 조선 문화재를 아주 좋아해서 미국 유학 가는 사람 비자 낼 때마다 하나씩 뇌물로 받아 챙겼다는 그 사람으로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간에 이제 정부하고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외교관으로서 최초로 이제 추방되기도 했는데요. 예. 문제는 핸더슨이 당시에 이제 한국 도자기를 가야 시대, 사만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기까지 전 기간에 걸친 문화재를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나갔는데 엄청난 수를 가지고 나갔는데 외교 행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핸더슨이 갈 때 그 뇌물로 선물로 받았던 그 짐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싸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핸더슨 컬렉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그 미국 그 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이제 핸더슨 87년도에 지붕에서 떨어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고 그 부인은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 부인을 만나서 핸더슨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규모라든지 예. 또 그 문화재의 수준 이런 걸 제가 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이렇게 갔는데 예. 2달 전에 갔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네. 부인 마이아 여사라고. 예, 네. 부인이 그 백범 김구 선생 글씨도 백범 기념관에 돌리고 있거든요. 2006년인가 백범 기념관 개관할 때 부인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제가 핸더슨 집에 가니까 그 집은 이제 완전히 빈 집으로 이제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 도서관이라 박물관으로 다 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당시에 핸더슨 제가 갔을 때 이제 사후 2달 부인 사후 2달인데 지하실에 방이 7개 있었는데 이웃 주민의 증언입니다. 직접 봤던 방이 그거 다 한국 문화재로 채워져 있었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더 안타까웠던 그것을 매사추세츠 공익재단에서 이제 핸더슨 후사가 없습니다. 상속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 보스턴에 있는 스키너라는 경매회사 위촉해서 그걸 다 경매해 버렸어요. 아주 헐값에. 다 흩어져 버리겠네요. 예. 어디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일단은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적절한 형태로 우리한테 환수되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개인에게 경매로 흩어져 버리면 저거는 이제 다시 한 군데 모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아주 헐값에 경매되었고 그 중에 일부를 또 하버드가 아주 헐값에 취득했는데 당시에 제가 하버드에 갔을 때 안평대군의 글씨 금사경으로 추정되는데 금사경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예. 금사경품은 하버드에 아직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랑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정부나 뜻 있는 사람이 안평대군의 글씨는 굉장히 유명한 글씨니까 팔폭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반미 감정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국내에 오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너무 높았어요. 아니 그 핸더슨 그 컬렉션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쓴 휘호 8자 된 것도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현지 언론이 보도한 거. 뭐 그런 거야. 예를 들자면은 뭐 야당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반미 감정을 짜고 하는 게 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런 걸로 얘기한다면 또 꼬투리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안평대군 글씨가 어떻게 반미 감정이 됩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제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핸더슨의 과거 행적을 보면 핸더슨이 그 이승만 정권기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서울고 경기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여러 학생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핸더슨에게 영어를 배워서 핸더슨의 후원하에 미국으로 대거 유학 갔다는 거죠. 그들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유명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미국 갈 때 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전부 뇌물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해서 끝내 수거하지 못하고 그냥 미주 지역에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헐값에 경매되어 버리고 말은. 자, 스님 미국 얘기는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부처님 사리 얘기 하나만 듣고 또 딴 거 합시다. 얼른 네. 들려주세요. 네. 보스턴 미술관에 있던 사리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왜 그거가 있어요 도대체? 일제 시대 때 1939년도에 일본이 도굴해 가지고 야마나카 컴퍼니라는 아주 유명한 도굴 전문 경매 회사를 통해 가지고 도굴 전문 네. 경매에서 보스턴 미술관에 납품한 물건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납품. 네. 거기에 이제 그 부처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던 대원 제국의 당시에 이제 국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원나라의 국사였던 부처님의 108번째, 108번째 수제자 지공 스님 그리고 유명한 나홍 스님 예. 세 분의 사리가 같이 지금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9년도에 가서 보스턴 미술관 측과 이것은 한국 불교 제일 진짜 상징물이 제일 상징이랄 수 있네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돌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이 스리랑카, 인도 나란타사 뭐 이런 것을 거쳐서 한국으로 고려로 전래됐다는 이제 고려가 이 세계 불교의 중심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신성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예.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스턴 미술관 이렇게 협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스턴 미술관 측에서 그 사리 군은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돈을 주고 산 거니까 줄 수 없지만 부처님 사리, 지공스님 사리, 나홍스님 사리 한국 측으로 반환하겠다라고 이제 저에게 서면을 줬습니다. 그것도 네. 문화재청이나 주미대사관이나 한국 외교부가 한 게 아니라 스님이 한 거죠. 네. 근데 더 이제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 모셔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저에게도 주고 예. 그 한국 정부 문화재청에도 이제 줬는데 거기서 당시에 이제 이건무 청장 시절인데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예요, 이건 또? 그 사리구까지 주지 않으면 사리만 주는 건 받지 않겠다고. 참. 뭐 한 게 있다고 자기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참 중요할 말은 아닙니다. 일단 손부터 잡고 결혼하자고 그래야지. 애부터 낳고 애부터 낳아라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사리를 먼저 받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리구도 오는 것이지. 두 개 다 주지 않는다고 받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해적이 바다에서 배하고 선원을 납치하면은 배 안 준다고 반환을 거부할 거냐. 얘가 적절하네 진짜요. 네? 그러면 제한테 자기는 못 하겠다는. 선언부터 구출하고 네. 나중에 배도 구해야 되지. 네. 그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네. 네. 그 사람도 또 이게 뭐 또 저하고 또 악연으로 얽혀가지고. 그 친일파 후예 아닙니까? 친일파 후예죠. 조선사 편수위원회에서 네. 일했더니 이병도 손자 아닙니까? 손자. 꼭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보니까 친일파 후예가 저랑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보스턴 미술관이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반대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줄 이유가 있냐 그래서 완전 백지화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참 황당한 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보스턴 미술관의 그 한 양심적인 사람 하나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힘들 것 같으니까 정권 바뀌면은 다시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스턴 미술관으로 다시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동안 일본에 있는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실 의궤 이런 거 하느라고 스님이 70번 일본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 미국도 제가 알기로 한 10번 이상 다녀오셨는데 네. 그 비행기 값 누가 줍니까? 저도 그 누가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명답이네. 진짜. 우문의 현답이네 진짜요. 네. 문화재청에서 차비하라고 표나 좀 끊어주고 합니까? 요새는 좀 끼워줍니다. 언제부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예. 그거 뭐 어떤 게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2006년에 찾아왔을 때 유홍준 청장이 너무 고생했다고 자기가 이제 그 상장하고 금일봉을 주면서 문화재 환수하는데 보태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30만 원 넣었더라고요. 유 청장은 주고 그 뒤에 청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때 자기도 좀 미안하고 나서 30만 원 국보 찾아왔는데 30만 원 주고 끝나기에 너무 미안하다고. 금일봉은 액수로 논할 건 아닌데요. 어쨌든 저는 금일봉을 준 그것이 그래도 마음에 호의를 담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셔서 뭐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도로 알고요. 네.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봅시다. 네. 슈베르트의 성어로 바꾼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거 황당한 얘기를. 그것도 그건 이제 미국과 관련된데 제가 그렇군요. 뉴욕에 문화재 환수 때문에 뉴욕에 이제 갔을 때 산골에서 내려온 촌틀 좀 면하려고 이제 물어봤더니 제일 유명한 데가 뭐냐? 카네기홀이 유명하다고. 카네기홀 유명하죠. 카네기홀에 제가 이제 음악을 한번 이제 촌티 면하러 들으러 갔어요. 근데 그날 마침 연주한 곡이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숭어였어요. 숭어. 네. 근데 영어 제목이 트라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죠. 근데 이제 트라웃이 숭어더라고요. 우리는 숭어로 배웠죠. 네. 근데 그거 이제 트라웃인 거 찾아보니까 송어라는 거예요. 송어. 숭어가 아니라.
근데 아니 학교 다닐 때 배운 분명히 우리 숭어로 숭어인데 왜 배웠죠. 송어냐?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대개 슈베르트의 숭어로 배웠을 근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 이제 고교 시절에 네. 그 동창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 숭어는 그 맛도 없고 값도 싸고 회도 잘 안 먹고 가시 많아가지고 맛도 없는데 왜 슈베르트는 하고 많은 물고기 중에 숭어로 작곡을 했습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했더니 선생님께서 명답을 하셨어요. 네. 오스트리아는 바다가 없어가지고 그 숭어가 비싼 물고기여서 그걸로 작곡했다고. 잘 둘러대셨네. 잘 둘러대셨는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슈베르트가 작곡한 게 트라우시 숭어가 아니라 송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이제 교가부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그 숭어는 주로 바다에서 살고 송어는 민물고기인데 바닷고기와 민물고기 헷갈려서 되냐? 이거는 그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가 뛴다고 강물 위에서 바닷고기가 뛴다고 하니까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교가부 집에 스님 뭐 물고기가 숭어나 송어나 다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거라고 또 우지 그게 그거지? 네. 그 시비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러면 베토벤하고 배트맨하고 같냐? 배트맨하고 배트맨. 그분이 그건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배트맨하고 배트맨 확실히 다르네. 근데 그 사람 그 감동을 했어요. 그 얘기에. 그래서 정말 고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정말 재기가 뛰어난 분이었어요. 2011년도에 전 중고교생의 교과서가 슈베르트의 숭어를 송어로 이렇게 교체되게 됐어요. 별거 다 고치네 진짜 선생님이. 네, 아까 또 그 재밌는 건 저는 슈베르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슈베르트 재단에서 저 상 줘야 된다고 제가 늘 상 받을 주장해 만합니다. 왔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땠어요? 저희는 봉선사로 그 송어 양식협회 무슨 회장이라는 분인데 지금까지 9시 뉴스에는 주로 송어가 간디스토마 뭐 이런 걸로 불명예스럽게 나왔는데 스님께서 이걸 전화시켜서 송어 판매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다고. 스님은 그 송어 횟집에 가면 스님은 그냥 공짜로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송어를 그렇게 명예스럽게 출연시켜줘서 큰 홍보가 됐다고 고맙다고 그 전화 감사 전화 한 통. 그는 금일봉 안 왔어요? 거의 금일봉 안 왔습니다. 그 사람들 그 눈치가 없네 진짜. 아이고 이게 참. 선생님 이거 우리 청취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성해 달라는데 어째야 됩니까 이거? 제가 이사님 불러주시면 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오셨으니까 오늘 그럼 다 팔지 말고 좀 남겨놓읍시다. 일단 그 명칭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아이템 중에 삼성 소장 국보 146보 6호 강원도 출토 유물 명칭 정정 끈인데 이거 좀 선생님 좀 쉽게 풀어줘 봐요. 이제 우리나라 국보 146호로 지정된 이제 사만시대 그다음에 사만시대 제사장 오래됐네. 소위 그 한반도의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던 청동 유물들입니다. 강원도 출토 유물이라고 명명돼서 삼성미술관 리움에 지금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강원도 나올 유물이 아닌데 강원도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로 마한 지역, 이제 호남하고 충청 지역, 충청 전라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건데 이게 강원도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글쎄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출토되는 출토품이 단유 세문경이라고 아주 세계 문명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청동 거울에 수십만 개의 물결 무늬를 냈던 아주 단유 세문경. 아주 세밀한 이거 얘기 이게 압축해줘요. 지금 시간 지나가. 근데 그거는 그 단유 세문경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논산 출토인데. 근데 평야 출토라는 얘기군요. 이게 강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조사한 끝에 도굴범이 도굴해가지고 단유 세문경은 숭실대학에 팔아먹고 그 삼성에는 이제 청동 방울하고 칼을 팔았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도굴범이 이거 팔면서 숭실대는 논산에서 출토됐다고 이제 확인해줬고 똑같은 걸 딴 데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받으려고 이제 그 삼성에 팔면서 이건 강원도 나왔다고 거짓말한 거죠. 근데 그 순진한 또 학자들이 그걸 믿고 강원도 출토됐다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출토됐다고 하니까 이제 강원도 출토유물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학문적으로 논증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제 그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화재 전문가예요? 스님은 문화재 전문가는 아니잖아. 저도 전문가죠. 뭘 전문가예요? 사이비죠. 저는 협박 전문가만. 옳지. 그거는 전문가죠, 그래. 근데 그 사건도 이제 굉장히 이건 언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론이 예. 재밌었던 게 예. 이제 그 강원도 출토 유물이 인물로 바뀌었는데 그 강원도 MBC에 제가 보도를 좀 해라. 예. 강원도 MBC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강원도 유물이었다가 이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강원도로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피해예요, 무슨 또? 또 피해인지. 참 정말 그런 걸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 구조가 이렇게 상당히 꼬여 있구나. 네. 지금 그런 걸 아니 그러면 강원도 출토하면 강원도 건가 그러면 또? 그러니까 뭐 강원도에 국보에 강원도란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강원도 출신 국보가 하나 줄었다는 거겠죠. 야 정말 참 스님은 어제 얘기한 대로 법력이 있어서 이래 착 알아내시지만은 그걸 보는 언론이나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정말 황당하고 참 예. 짝이었군요. 예. 스님 예. 아쉽지만 예. 우리가 지금 다음에 얘기하기로 또 좀 난가놓고요. 예.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얘기를 좀 접읍시다. 예. 다음 시간대가 있어서 또 다음 프로도 또 기다리는 또 청취자들이 예. 계시니까요. 오늘도 새벽에 저 경기도 남양주에서 선수 운전해서 이 시간까지 멀리 달려와 주신 해문 스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조만간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